빨간 꽃 노란 꽃 꽃밭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황규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눈에 돌아. 네, 안녕하세요. 워커스 다이어리 6월 23일자 방송 시작합니다. 정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6월 19일 정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입니다. 민철홍 PD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소송이 왜 제기가 된 것인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에 정교조에 대해서 법외 노조임을 통보를 했었죠. 이것에 대해서 정교조가 반발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법외 노조가 쟁점이군요. 예. 우선 그 법외 노조가 무슨 말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법외 노조가 있다는 건 법 내 노조도 있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법외 노조가 어떤 뜻이죠? 예, 법외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외 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요.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교조가 법외 노조라고 하는 것에 근거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제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2조에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조 4호의 단서 조항으로 이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은 이제 가목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는 경우, 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때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제 마지막 마로는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교조는 이 중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정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직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법원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던 것이죠? 예,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서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은 학교 교육의 수행자로서 윤리성, 자주성이 강조되며 노조 설립 및 가입 등 헌법상 단결권에 관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교조와 노동계의 그 반발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교조는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나아가 행정권력에 밑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또 정교조는 법외 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 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확보했다. 그리고 정교조는 앞으로도 사학 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함께하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반대했지만 9명 해고자를 핑계로 6만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통째로 박탈하는 탄압이야말로 자주성을 가장 침해했다.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갈취를 일삼는 조폭 논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조폭 논리라고 했네요. 예, 아주 네.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노동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소송 과정에서 국제노총과 국제교원단체 총연맹이 법원에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 국제노동기구, 흔히 ILO라고 하죠. 국제노동기구는 해직, 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혹은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해 왔다며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교육부가 이제 어떤 방침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바로 강경일변도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가 72명이 있는데 이 72명에 대해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인사 조치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고요. 또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전교조 지부에 퇴거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전교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전교조는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지부장 단식 농성을 비롯해 다음 주 조퇴 투쟁, 시국 선언, 전국 교사 대회를 추진하는 등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또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육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 정책의 주요 파트너와 대화 상대로 전교조를 계속 인정하겠다며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탄원서도 냈지만 결국 판결이 나왔으니 더 혼란이 초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 당선자는 법의 노조가 불법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인천시 교육감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 협약 등도 계속 존중할 것이라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육 사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법의 노조라고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전교조 법의 노조화도 정부의 반노조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을 투입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반노조적 입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해직자를 노조가 보호하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노조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대립시키고는 문제의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무리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노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법원이 인정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니 근본적으로 법원의 논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반노조 정책이 문제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노동자 조직을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규제철폐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보는 것이지요. 이런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철홍 PD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전교조는 아직도 합법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대량 해직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상황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가 반노조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정부의 눈치를 이제는 보지 말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워커스 다이어리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